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우진 BNG 주주님들. 현재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에 대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우진 BNG 또한 또 주가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진 BNG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, 또 우진 BNG와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, 현재 이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,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. 하지만 우진 BNG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차트로 봤을 때 지속적인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색다르게 좀 팁으로 알아가시면 어떨까, 이런 테마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철원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는데, 최대 양돈 사육 지역인 철원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돼지 농장에서 1,600마리의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, 이 ASF가 현재 이심이 된다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최근 40여 마리가 폐사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철원군에 신고했다라는 것을 알려줬죠.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, 이 최종 결과가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든, 왜냐 정말 돼지열병이 맞다, 현재 이 돼지열병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 현재 우진벤지도 이 테마성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고,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죠.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이 돼지열병에 관해서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, 여기 날짜와 금일 날짜가 좀 겹친 것을 봐서 좀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돼지열병이 정말 아니더라고 해도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, 최근 조류독감에 대한 이 HONL이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인간에게 전염되기도 하면서 치사율도 52%로 높다고 합니다. 근데 굉장히 웃긴 게, 이 제목은 이렇게 적었지만 현재까지 인간 사이에서 전염된 사례는 또 없었다고 해요. 왜냐, 이 소나 닭이나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침투 매개체인 이 수용체가 다르고, 또 사람하고도 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되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인간 사이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내용이 좀 강조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사율이 52%로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, 이게 치사율하고 점염성은 서로 반대예요. 상관관계입니다. 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유율이 낮고, 치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좀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약품 시장 규모는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, 바로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동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 자체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, 그만큼 경쟁사가 더 많이 출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매출액도 타격을 받든, 이런 악재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제 우이진 BNJ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실적을 봤을 때, 실적이 2023년, 2022년하고 23년 비교해 봤을 때 서서히 우상향 하지만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현재 이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고정비에 대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재무 구조를 어떻게든 좀 개편을 해야 되는데,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, 남미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충진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, 우리가 무진비엔지를 차트로 봤을 때 무진비엔지의 모습을 보면 이 지속적인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.
뭔가 이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조류 독감, 대지 열풍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향상되다 보니까 금일도 좀 약간 이런 턴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부각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지 열풍 오늘 밤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죠.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맞을 경우 턴을 서서히 돌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지만, 만약에 이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더 박스권을 그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었던, 자, 좀 크게 볼게요. 적인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위에서 마감한 흔적 굉장히 좋지만, 무엇보다 여기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했던 만큼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 지속적인 이 지지 라인 구간과 그 다음 이 최저 라인이었던 이 구간이 좀 더 중요한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이 최저 라인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하방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된다. 이 최저 라인은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금일 우리가 이 주가를 봤을 때 이 우진 BNJ 같은 경우 이평선들 서서히 수렴을 하고 있고, 수렴한다고 이 장기평 밑에서 현재 주가가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데,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241선은 좀 가뿐하게 좀 돌파해주는 이런 흔적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시가총액 344억에다가 유통비율이 77.6%막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, 이런 부분에서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비율도 좀 소폭 낮은 부분이 있는 만큼 주목을 받게 될 시 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주지 않을까 싶지만,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테마성으로 부각이 된 다음 다시 주가가 내려앉는 모습을 본다 하면,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이런 고점에 사는 것은 굉장히 좀 불이일 수 있다.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진비엔지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내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